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유식물원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저 가운데가 저희 숙소예요. 아침 산책을 갑니다. 여기는 제가 그동안 가봤던 캠핑장보다 되게 규모가 커요. 이런 데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속에. 아우, 같이 가요. 못 먹어? 시원하지? 시원해? 자신감 넘쳐. 자신감 넘쳐. 아, 계곡에서. 일로 와, 이제. 거기 지지?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카페트를 깔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던 차에 마음에 드는 거를 보게 돼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면재질이라 좋고 뒤에는 방수 천으로 잘 돼 있어요. 여기를 다 사방을 좀 덮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피칭을 해보겠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네. 굉장히 분위기 있게 다 펴졌는데 사방을 약간 접으면 딱 매질 것 같아요. 잘 샀다. 자, 캠핑 왔어요? 캠핑 오셨어요? 아이고, 발사탕에 아유 덥다. 엉덩이. 카페트를 깔아도 그다지 감성은 없는 제 하우스입니다. 이번에는 1박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치우고 피고 해야 돼서 간단하게 저녁 먹을 라면이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 녹차, 지난 캠핑 때 함께 캠핑 갔던 언니가 사다 준 녹차랑 집에서 김치, 멸치 싸운 것, 그리고 누룽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챙겨왔어요. 이거는 심심이 사료고요. 심심이는 카미레오나는 독일 사료를 적드십니다. 이게 포만감은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랑 지방 함량이 낮아가지고 체중 관리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페딕트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순심이가 보시면은 여기 엉덩이랑 옆구리 쪽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째고 꿰맸어요. 그래서 오늘 실밥을 풀었는데 선생님이 지방질
그런 거를 좀 먹는 거 관리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핑 가서 삼겹살도 주고 요즘에 꼭 계란 후라이 먹으면 노른자 주고 해가지고 말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거트릿으로 최근에 간식을 바꿨는데 먹고 싶다고, 빨리 먹고 싶다고. 저쪽 강아지가 순심 화답한다. 알았어 알았어, 순심 이거 먹어야 돼. 알았어, 앉아 계셔. 이렇게 60g이고 시중에서 한 9,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제품도 유기농이나 뭐 친환경 이런 걸 꼭 염두에 둬서 먹이는데.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잡숴. 근데 원재료가 좋아서 믿고 먹이고 있고요. 사실은 뭘 먹어도 잘 먹는데 아주 잘 먹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원재료도 원재료지만 색소 없고 방부제 없고 첨가물 없다. 그리고 조지방 2%, 단백질 80%. 체중 관리에도 다르게. 아이고 그렇게 맛이 좋아. 알았어. 순심이 매우 잘 먹고 있고요. 저희 동네 친구도 나눠줘가지고, 저희 동네 친구는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간식을 못 먹는데 제가 이거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맛이 좋아. 하나씩만 먹어. 어이구 주댕이 넣었어. 덥다. 수박 먹자. 오 맛있겠다. 코도 없어. 근데 수박 먹어? 누가 왔어요? 순심씨 어디가요? 일로 오세요. 순심씨 까마귀 와요. 들어오세요. 낮잠 자요. 잘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자애기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옆에 조금 소음이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캠핑 올 때 책을 대부분 한 권만 들고 오지만 오늘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 권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책은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이 책은 코모리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이 유년기를 보냈던 작은 시골 마을 일본 토호르 산간지방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농촌 생활을 하면서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주요한 이야기인데, 보고 있으면은 힐링이 되고 실제로 이 요리를 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캠핑장에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만화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유명한데 저는 사실은 원작이 있는 경우에는 원작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원작을 훨씬 좋아했고 책을 읽어주는 남자도 소설이 저는
영화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유일하게 책보다 영화가 더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은 영화의 이미지가 더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원작에 있는 영화를 볼 때 제가 원작을 꼭 읽고 영화를 보는 편인데, 이거는 영화를 먼저 봐서 더 인상이 강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선이 샤프하진 않아요. 이런 투박함이 또 이 작가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마쓰다미리 작가님의 걱정만 잘 될 거야 라는 만화예요. 이 책은 2019년도 3월에 발행된 책이고요. 제가 마쓰다미리의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주말엔 숲으로 라는 만화인데요. 이 책은 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명의 마리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세 명의 마리코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처럼 담겨져 있는데요. 연차와 나이에 따라서 직장생활의 경험과 일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세 명의 여성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제가 달까지 가자를 소개하면서 인정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최근에 저도 조직 개편을 하고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이 세 명의 다른 나이대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림체가 굉장히 읽기 편안하고 문장도 심플하지만 단단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또 생각거리도 던져주는 만화라서 마쓰다미리의 작품을 캠핑장에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무르 작가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과 자신의 이야기를 버무려서 쓴 에세이예요. 작가님은 15년간 아이들과 책을 읽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책 번역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림책과 좀 가까운 삶을 사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린이라는 세계를 쓴 김소용 작가님이랑 비슷한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는 작가님이 쓰신 한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은 비혼이라고 해요. 그거를 밝혔을 때 사람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완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아름답게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궁금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작고 귀엽고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이 오밀조밀 공간을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그곳에 깃들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 책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책은 작가님의 이야기와 책의 내용이 더불어져 소개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구조에 대해서 한 부분 얘기 드릴게요.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 우리 집은 새로 지어진 도시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멀리 기찻길과 면한 아파트 외벽에는 커다랗게 상모를 쓰고 속옷을 든 호돌이가 그려졌다. 작가님이 어린 시절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우울했던 기억들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알도의 주인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책의 이야기도 관심이 가고 또 작가님의 이야기도 관심이 가는 편안하게 그림책을 읽는 듯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에세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에 나온 신간 민음사에서 나온 매일과 영원 시리즈의 오늘의 삶을 시작합니다. 강지혜 시인님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인이 제주도로 이주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시인이고 또 생활인이기도 하여 두 가지의 미션들을 수행해가는 마치 게임의 모티브를 두고 있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최근에 읽은 에세이 중에 가장
솔직하다, 이 정도까지 삶을 고백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감과 파워 같은 걸 느꼈어요. 제주도에 이주해서 식당을 열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강아지와 함께 살게 되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닥친 한계를 뛰어넘고 그 벽을 넘어서는 그 과정이 정말 여전사의 모습같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에세이와 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에세이마다 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를 작가님의 해설도 덧붙여서 있어가지고 저는 시 읽기가 조금 어려운 독자인데 이 책은 시 읽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 시인이 쓴 시집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작가님의 생각과 또 삶의 배경들을 알아서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팟캐스트에 제가 소개도 할 예정이고요. 작가님의 인터뷰도 거기에 사면 인터뷰지만 실을 예정이라 팟캐스트로 또 들으시면은 더 풍성하게 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캠핑장에서 읽으면 좋은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다소 여성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에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제 아마 독서가 그렇게 좀 편향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인문과학서나 또 남성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책도 소개할 수 있도록 제 독서의 영역도 좀 넓혀보겠습니다. 그럼 캠핑장에서 읽으면 좋은 책 소개 1탄은 여기까지입니다.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